매일 아침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무엇을 팔아야 할지 모른 채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혹은 불법적으로라도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팔고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식 환율의 3배로 당신의 돈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쿠바에서는 이것이 매일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쿠바는 외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매혹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쿠바 정부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열대의 천국 같은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구시가지의 매력적인 식민지 시대 건축물, 1950년대 미국 차들이 말레콘을 따라 달리는 모습, 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지역에서 불과 몇 블록만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쿠바가 존재합니다. 쿠바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2012년에만 30만 명 이상의 쿠바 사람들이 섬을 떠났다고 하며, 이는 1994년 뗏목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이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생존 문제입니다. 건물들이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허름하지만 가족들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 그 안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90만 채 이상의 주택 부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기존 건물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이 섬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쿠바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경제 현실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미국의 경제적 봉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봉쇄는 6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쿠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섬에는 참스 4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쿠바 정부 관계자들은 이 봉쇄를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바나 곳곳의 거리 표지판들은 봉쇄 철폐와 같은 구호로 이 이야기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국가가 경제의 80% 이상을 통제하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외부의 봉쇄를 넘어서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은 정신적인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꿈이나 목표가 아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계산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정의는 있을까? 출근할 교통수단은 마련될까? 1963년에 도입된 유명한 리브레타 배급책 시스템은 모든 쿠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매달 쌀, 콩, 설탕, 기름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급으로는 한 달에 15일 정도의 기본적인 영양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식사는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 가격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쿠바 노동자의 월급은 약 4,000페소, 즉 공식 환율로 약 28달러입니다. 그런데 달걀 한 판은 3,000페소에서 3,500페소 사이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얻기 위해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쓰는 셈입니다. 독립매체인 온쿠바에 따르면 2021년 이후로 식품 가격은 500% 이상 상승했으며 월급은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한 달에 28달러로 살아남아야 한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사회학자 테드 henken이 말한 허슬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방과 후에 택시를 운전하고, 의사들은 아파트에서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팔며, 엔지니어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 가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더라도 여전히 마주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쿠바의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인 교통입니다. 1950년대에 고전적인 미국 차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쿠바는 1960년 이전의 미국 차가 여전히 매일 사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 차들은 정교한 즉흥적인 방법으로 유지 보수됩니다. 공식적인 예비 부품은 수십 년 동안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쿠바의 정비사들은 부품을 새로 만들거나 소련 시절의 차량 부품을 변형해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쿠바의 더 넓은 경제적 도전과 연결됩니다. 대중버스는 대부분 구식 소련 모델이나 미국 학교 버스를 개조한 것들로 과밀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바나의 대중교통당국에 따르면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약 1,500대의 버스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600대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개인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름이 있을 때는 리터당 $1 이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름의 가용성입니다. 차주들은 정부 앱을 통해 기름을 사기 위해 예약을 해야 하며 종종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바나는 미화로 결제할 수 있고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유소가 3곳뿐이며 이로 인해 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1990년대 쿠바 사람들이 특별 시기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기 자전거는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지만 그 가격은 $2,000 이상이며 이는 평균적인 연간 소득이 $400도 되지 않는 쿠바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만약 교통이 큰 골칫거리라면 당신의 이웃이 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제 5초만 투자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더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60년에 시작된 혁명방어위원회 CDR는 쿠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의 80% 이상에 있는 모든 동네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으로 이웃들이 서로의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장려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쿠바 사람들은 이를 프라이버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속삭이는 대화 문화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층의 허용 가능한 발언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말,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 그리고 진짜 생각하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치즈메 또는 가십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공식 정보가 제한되고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소문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생존 정보를 얻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식용유를 구할 수 있나요? 어느 정부 관료의 친척이 약을 팔고 있나요? 이런 비공식적인 정보망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십이나 입소문에 의존한 적이 있나요? 아래에 네 또는 아니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한 그룹이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쿠바 여성들은 넓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쿠바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여성들이 대학 졸업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적 기준과 외모는 쿠바에서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미용 관리조차도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병의 염색약은 1,500페소로 이는 최소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심지어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구할 수 없거나 매우 비쌉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본적인 미용 제품을 사기 위해 몇 달을 저축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말하는 전략적인 미용 선택을 낳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외모의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 상황은 비공식적인 미용 경제가 성장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자택에서 미용실을 열고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만들며 부족한 미용 제품을 서로 나누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기반의 사업들은 개인 기업이 엄격히 제한된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기술과의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고립을 보여줍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23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는 인터넷 보급률이 71%에 불과하여 지역 평균인 90% 이상과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연결이 적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연결성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요 플랫폼과 서비스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쿠바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틱톡은 차단되어 있고 챗GPT는 작동하지 않으며 애플의 앱스토어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역 차단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제한적인 디지털 환경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은 쿠바에 가져올 수 있지만 앱스토어나 대부분의 애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비싼 종이 무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수정 산업이 암암리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VPN을 설치하여 제한을 우회하게 도와주며 그 비용은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에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필요에 의해 시장을 지배합니다. 쿠바에서 약 85%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는 수정하기 쉽고 애플 장치처럼 대규모 기업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근 자체는 정부 와이파이 핫스팟에서 시간당 약 1달러가 들며 대부분의 가정에게는 사치입니다. 가정용 인터넷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매우 비싸고 느립니다. 쿠바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느린 속도 중 하나입니다. 쿠바 경제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달러 상점의 등장입니다. 2019년부터 등장한 이 정부 운영 상점들은 미국 달러나 유로로만 수입품을 판매하며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병행 경제를 만듭니다. 이 상점들은 정부의 중요한 외화를 제공하지만 그로 인해 전례 없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해외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수입된 음식,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페소로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경제에서 제외됩니다. 통화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유지합니다. 쿠바는 공식적으로 쿠바 페소만 사용하지만 여러 환율이 존재합니다. 정부의 공식 카데카 환전소에서는 1달러당 약 120페소를 제공하며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환전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1달러당 350페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익을 제공하는 반면 페소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이중 환율 시스템은 사실상 두 개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페소에 의존하는 가정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카디레움의 이야기는 국가 통제가 쿠바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962년에 쿠바에서 창립된 바카디는 세계적으로 쿠바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1960년대 초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을 때 바카디 가족은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푸에르토리코와 다른 나라로 사업을 이전했습니다. 오늘날 쿠바는 다양한 국가 통제 브랜드로 럼을 생산하고 있지만 바카디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럼 생산업체로 쿠바가 얻을 수 있었던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100명 직원 규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민간 기업은 국가 소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업가 정신에 한계를 두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민간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도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담배 농부들은 농업부에 따르면 자신의 생산물의 90%를 국가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 수익을 보장하지만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선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쿠바 경제의 비효율성을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은행 앞에서의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긴 줄은 너무나 흔해져서 쿠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비공식적인 줄 서기 시스템과 은행 관련 사회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쿠바 은행협회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해 ATM 네트워크가 자주 마비됩니다. 많은 동네에서 매일 전기가 끊기면 전자은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의 문제를 넘어서 쿠바 중앙은행은 현금 부족을 인정하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현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TM 인출 한도는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루 인출 한도는 4,000에서 5,000 페소로 이는 거리 환율 기준으로 약 11에서 30달러에 해당합니다. 집세를 내거나 약을 사야 하는 가정에서는 이 한도로 인해 여러 번, 몇 일에 걸쳐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그때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부분의 거래가 여전히 현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결제를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인터넷 연결과 잦은 정전 때문에 카드 결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결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바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병원 안의 현실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꾸준히 쿠바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약품 부족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수술용품 등이 자주 부족하여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탈출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쿠바 의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4,000명 이상의 쿠바 의사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때 국가 자랑거리였던 시스템을 떠나는 수십 년의 의료 훈련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병원에 기본적인 용품을 가져가야 합니다. 시트, 수건, 때로는 전구까지도. 가족들은 병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할 약을 구하기 위해 며칠을 보내야 합니다. 쿠바 경제는 점점 더 해외에 살고 있는 쿠바인들이 보내는 송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바나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22년 송금은 약 3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섬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이는 쿠바를 떠난 사람들의 성공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송금은 단지 개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전체 경제 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환율 조작과 달러 상점에 대한 세금을 통해 큰 부분을 확보합니다. 이는 쿠바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송금을 억제하려 하면서도 사실상 송금으로부터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을 의존하게 되며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결국 가족 중 누군가는 떠나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송금 의존은 쿠바 혁명이 국민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쿠바 삶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압도적인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회복력과 따뜻함일 것입니다. 하바나의 어떤 동네를 걸어가면 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끊임없이 강한 인간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문턱과 거리의 모퉁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의 음악 전통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압박 속에서 진화하며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영향을 섞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화적 창의성은 탈출구이자 저항의 형태로 작용합니다. 유머 또한 가장 두드러집니다. 정전, 식량 부족, 그리고 관료적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관한 농담은 끊임없이 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해방과 사회적 유대를 제공합니다. 연대 네트워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웃들은 자원, 정보, 감정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나누며 고립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쿠바는 관광사진과 정치적 수사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쿠바를 고향으로 부르는 113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추상적인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로 끊임없는 탐색, 적응, 그리고 회복력이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같은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오늘 식량은 있을까? 정의는 계속 공급될까? 직장에 가는 교통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안전할까? 그러나 이러한 고군분투 속에서도 쿠바 문화는 여전히 세상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인식을 도전하는 예술을 창조하며 압박 속에서도 놀라운 우아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몇 달을 저축해 머리 염색을 하는 여성들, 70년 된 차를 고쳐서 운행하는 정비사들, 월급이 몇 달러에 불과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현대 쿠바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 영상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쿠바에 대해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